안녕하십니까. 사랑의 나눔 이사장 서경석 목사입니다. 지금 이 동영상에서 저는 사랑의 나눔의 국제부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사랑의 나눔 이사장이면서 동시에 존경받는 나라 만들기 국민운동본부의 운영위원장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드릴 말씀은 사랑의 나눔이 주도해서 존경받는 나라 운동을 창립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존경받는 나라 만들기 국민운동본부는 2021년 10월, 작년 10월에 사랑의 나눔이 주체가 되어서 처음 발기인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에 제가 35분간 윤석열 후보를 만나서 대통령 후보가 잘 사는 나라도 좋지만 이제는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한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공약해 주십사 하고 청했습니다. 첫째는 현재 0.15%인 ODA를 획기적으로 증액한다. 둘째는 이익 추구 외교보다 자유,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위한 가치 추구 외교를 중시한다. 셋째는 외국 학생이 지방대학에 입학하면 그 부모에게 취업 비자를 발급해 준다. 넷째는 재외동포의 한국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하고 역사 교육을 강화한다. 5번째는 가장 존경받는 사회보장제도를 정착시킨다. 이렇게 5가지 공약사항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날 자기가 처음 듣는 주장은 실무가 논의하도록 하되 자기가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윤석열 후보를 만난 사실을 사랑의 나눔의 고문 목사님들을 모셔서 그분들에게 전부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문 목사님들은 이 기구가 반드시 창립해야 된다 하고서 강력하게 주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금년 2월에 존경받는 나라 만들기 국민운동본부가 창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표로 이종윤 목사님을 선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금년 5월에 대통령의 취임식을 했습니다. 취임식을 하면서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로 취임사를 마쳤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서경석 목사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금년 6월에 우선 기독교 운동본부를 전국적으로 조직하자 해서 창립대회를 갖고 김진호 감리교 전 감독회장님을 대표로 모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존경받는 나라 운동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반도체, 자동차, 선박, 의료, 방위산업, 건설, 문화 등 정말 많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잘 사는 나라 되자라는 말이 아닌 새로운 국가 목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로부터 우리가 제일 존경하는 나라는 코리아다라는 말을 듣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한국이 6.25 전쟁의 참화를 딛고 이만큼 성장을 했는데 16개 국가가 피를 흘리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30년 전까지만 해도 잘 사는 나라들의 경제적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은혜를 갚으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어려운 나라들, 가난한 나라들을 돕는 것을 국가 목표로 삼고 존경받는 나라 국민운동을 통해서 이들을 가장 열심히 돕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일에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앞장서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존경받는 나라 만들기 국민운동 본부에는 이종윤, 곽선희, 김삼환, 박위근, 김진홍, 김선규, 길자연, 소광석, 김진호, 송기성, 이용규, 조일래, 지덕, 양병희, 최성규, 권태진 등 기독교의 중요한 어른들이 거의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곧 가톨릭운동본부, 불교운동본부도 창립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현대차를 대표해서 윤종영 부회장과 이현순 부회장도 곧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원로 기업인 약 50명을 동참시키는 작업이 이제 곧 진행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외교관들도 대거로 합류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이 외교관을 대표해서 존경받는 나라 운동의 대표가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나라 만들기는 정부만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 민간만의 노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해서 이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존경받는 나라 만들기 국민운동본부는 정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드리려는 말씀은 이 존경받는 나라 운동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사가 내년 4월에 있는 ODA 증액을 위한 행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 행진을 매년 4월에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의 ODA라 그러면 국민 총소득의 몇 %를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쓰는가 하는 비율입니다. 이 ODA가 0.14%에 불과합니다. 근데 가장 많은 ODA는 덴마크의 1%입니다. 그리고 유엔은 0.7%가 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 권장치를 충족시키는 나라는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이렇게 5나라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나라들은 전부 국민소득이 6만 불이 넘는 나라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ODA가 많다고 해서 경제 발전에 장애가 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도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내로 이 ODA를 1%까지 올리자, 세계에서 가장 많은 ODA를 주는 그런 나라가 되자는 것이 우리 존경받는 나라 운동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년 예산이 꾸준히 증액되려면은 이것을 위해서 매년 봄에 국민 행진이 있어가지고 예산 증액에 대한 여론 조성을 하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행진에는 최대한도로 많은 청소년들이 자기가 직접 만든 피켓을 들고 이 행진에 참석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 행진은 존경받는 나라 운동이 주최하지만 이 뜻에 동감하는 모든 분들, 국제개발 NGO나 교회, 성당, 사찰, 기업, 외교관, 청소년, 문화예술인,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뜻 있는 분들을 다 초대하자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조희연 교육감도 내년 4월 ODA 증액을 위한 행진에 자기도 참여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도권의 다른 교육감들도 다 참여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또 경상북도의 이철우 도지사도 경상북도는 이미 16개 나라에서 새마을 운동을 전파시키고 있다면서 자기도 이 행진에 참여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서울시장이나 또 다른 도지사들도 이 행진에 기꺼이 참여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도 어려운데 왜 ODA를 자꾸 증액시키려고 하는가라는 국민 저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나라를 돕는 국제협력 NGO, 국제협력 사회적 기업을 많이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ODA를 증액하면 할수록 한국 경제가 몇 배나 더 성장하게 되고 일자리도 더 많이 창출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지방대학, 지방자치단체, 기업, 기독교 등이 열심히 국제개발 NGO나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존경받는 나라 운동이 열심히 독려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의 국제개발 NGO는 약 200개가 됩니다. 그런데 10년 내로 ODA를 7배를 증액시키겠다고 하면은 국제개발 NGO의 숫자도 그만큼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NGO뿐 아니라 사회적 기업이 많아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기업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돈을 벌어 해결합니다. 그러나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가난한 나라를 돕는 것이 목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ODA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대학들은 정부가 지방대학에 입학하면 외국 학생의 부모에게 취업비자를 주자라는 제도가 마련되면 지방대학들이 앞장서서 국제협력 NGO를 만들거나 사회적 기업을 만들 것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동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원로 기업인들이 대거로 존경받는 나라 운동에 참여하면 기업들도 열심히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도 정책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교회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가 하는 데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각 교회가 한두 개의 나라를 아주 집중해서 돕고 그 나라들을 위해서 NGO도 만들고 사회적 기업도 만들고 그래서 선교 활동도 한두 개 나라에 집중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도 전도만 하지 말고 그 나라를 돕는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전도도 훨씬 더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네 번째로 이 존경받는 나라 운동이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각 나라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존경받는 나라 운동이 각 나라별로 나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볼리비아라고 하면은 볼리비아에 있는 한인 사회, 볼리비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 선교사들, NGO가 다 같이 연합을 해서 볼리비아 한인 나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한국이 볼리비아를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그 나라를 효과적으로 돕는 것인지를 연구하고 필요한 사업도 기획을 하고, 그래서 국내의 지방대학, 지방자치단체, 기업, 교회 등이 코이카의 재정 지원을 받아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안내 역할도 하고, 또 이 나눔 네트워크 자체가 일종의 국제개발 NGO가 돼서 한국민을 상대로 모금도 하고 나눔 활동도 전개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나눔 네트워크가 이 존경받는 나라 운동을 원로 목사들이 앞장서서 만든 것처럼 이 각 나라의 나눔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을 그 나라에 진출한 한인 선교사들이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주재 한국 대사를 지냈던 분들도 이 네트워크에 관여를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눔 네트워크가 할 일은 모든 한국 정부, 한국 국민의 활동을 통해서 그 나라가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나라는 바로 코리아다라는 말이 그 나라 국민들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역할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 운동의 지도부 역할을 담당하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존경받는 나라 운동이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 각 나라마다 이 나눔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입니다. 각 나라별로 임시 책임자를 세우고 그분이 나눔 네트워크를 만들면 그 다음에는 존경받는 나라 운동 홈페이지에 등록도 하고 홈페이지에서 활동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두가 그 정보를 공유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각 나라마다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한 수십 개 나라가 우리가 존경하는 나라는 바로 한국이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국민운동을 통해서 어려운 나라 돕는 것을 국가 목표로 설정하고 온 국민이 이 일에 매진을 한다 그러면 아마 5년, 10년 내로 전국의 모든 나라들이 우리가 존경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라는 말을 전부 다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각 나라 나눔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이 바로 사랑의 나눔 국제부의 과제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각 나라의 나눔 네트워크를 우리가 만들어 가는데 이 나눔 네트워크가 각각 따로 놀면 안 됩니다. 모든 나라의 나눔 네트워크들이 일관성 있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눔 네트워크는 존경받는 나라 운동에 속하는 단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나눔 네트워크의 이름을 존경받는 나라 만들기 국민운동본부라는 이름으로 활동할 수는 없습니다. 존경받는 나라라는 이름은 우리 국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맞고 해외에서는 다른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존경받는 나라 운동과
동일한 단체나 다름이 없는 사랑의 나눔이 이 나눔 네트워크의 이름으로 사용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각 나라의 나눔 네트워크를 만들려면 국내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우선 행정 비용을 도와줘야 됩니다. 이 모금 역할을 사랑의 나눔 국제부가 담당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랑의 나눔이 기부금 영수증도 떼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나눔 네트워크는 국제협력단에도 사랑의 나눔 국제부의 이름으로 예산 신청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각 나라별로 나눔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사랑의 나눔 국제부가 첫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10개 나라에서 사랑의 나눔 지부 준비 책임자를 선정해서 이 나눔 네트워크 조직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나눔 국제부의 또 다른 이름이 존경받는 나라 운동 국제협력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나라 운동의 해외 지부이지만 이 존경받는 나라 운동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서 그 역할을 사랑의 나눔 국제부라는 이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의 나눔 회원들은 사랑의 나눔이 국제적으로 엄청나게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점을 자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나눔 국제부의 활동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보다 많은 기독교인들, 선교사들, 교회들이 이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이 운동의 확산에 크게 책임감을 가지고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